일자리 문제가 확실히 저는 모든 선거에서도 그렇지만 지방선거에서도 비껴나갈 수 없는 문제였다고 일자리. 생각하고 우리가 민주당이 선전한 어떤 기존에는 별로 크게 지지를 받지 않았던 지역들에서 뭐 당선이 된 곳도 있고 이제 부산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지지를 받아내느냐 하면 대단한 청년 공약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사실 산업의 성장과 도시의 발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보여주면 지지가 오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아 내가 여기서 서울로 안 가고 한번 살아볼 수 있겠어라는 어떤 마인드를 주는 거. 그러니까 정부의 지금 5급 3 특기조에 맞추어서 지자체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가진 곳은 이긴 것이고 그게 제대로 보여지지 않은 곳들은 이제 지지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청년들도 똑같은 유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산업이나 성장이나 경제 정책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 근데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하면서 조금 아쉽게 생각했던 것은 어떤 일자리 부분에서의 네네.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한 것이 잘 보여지지 않았다. 않았다. 지방선거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그게 과연 내가 살고 있는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 몰려드는 곳이다 보니까 맞아요. 일자리 문제도 중요하고 엮여서 같이 주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과연 그 귀에 딱딱 꽂힐 만한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자리 정책은 무엇이 있었느냐라는 좀 고민들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일자리 정책이나 이런 거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정년 문제라던가 고용유연화의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들 건드리지 않고 갈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이게 어쨌든 일자리가 저절로 계속 생겨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럼 이런 쟁점 이슈들을 계속 민주당은 피해갈 것인가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사회적인 어떤 공론화의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당의 책무가 있고 근데 이런 문제에 관점을 세우기를 어려워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일자리 정책하면 공공 일자리 정책밖에 나오는 게 이제 없게 되는 과정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한국 사회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노동시장의 문제를 직면하고 얘기해보고 가야 되는 건데 며칠 전에 그 국회에서 양대 노총과 이제 그 정년 65세 연장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60세에서 65세까지의 소득이 비는 기간에서의 정년 연장 문제가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사실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그럼 노동시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지금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고 있는 문제, 청년들의 고용률이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노동시장을 재편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과감하게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주거, 주택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물가, 환율 뭐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이제 직접적인 청년들의 삶과 이제 직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 택시 기사분을 대체로 이제 서울의 택시 기사분들이 이제 그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너무 젊은 청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저는 인생이 취재이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다 물어보는데 그 기사님이 창원에서 온 20대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왜 여길 왔냐 했더니 20대에서 제조업체에 다녔는데 이 비정규직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몇 달 전에 이제 너 나가 이렇게 해서 그게 몇 차례 되니까 아 이렇게 해서는 비전이 없겠다 싶어서 빚을 내 가지고 개인 택시를 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훨씬 소득이 많고 일할 만하다. 난 정치에 관심 없다. 그냥 이렇게 해서 내 일상을 사는 것 그 이외에도 아무런 뭐 이번에 선거 때문에 뭐 얘기한 선거 뭐 관심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정치 무관심 뭐라 해야 되나 반정치 이게 훨씬 더 많아지는 청년 세대 안에 이런 것들도 좀 큰 요소가 되지 않나. 사실 그래서 극우화, 보수화 이런 얘기 제가 정말 많이 하고 다니지만 무슨 모든 청년들이 다 극우화됐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니고요. 그렇게 봐서도 안 되고요. 극우의 주류화 정도로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극우의 주류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극우 청년들은 있었다. 비슷한 규모로 존재해요. 근데 예전에 저랑 형남이 형이 학교 다닐 때는 입도 뻥끗 못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막 나가서 서명 운동하고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주류화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게 더 설득력 있게 보편적인 청년들에게 가닿고 이런 게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청년 극우화 문제라는 거고 제가 이제 청년 문제 지긋지긋하다 얘기했었던 거 그리고 아마 그 택시기사 선생님도
만약에 뭐 청년들에게 월세를 20만 원 지원해주겠다 이런 얘기 귀에도 안 들어왔을 거예요. 네. 창원 이런데 월세 싸요. 그런데 뭐 집 퀄리티 좋아요. 근데 아마 서울 올라와서 집 엄청나게 안 좋은데 살면서도 만족스러울 거예요. 왜냐? 일하고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존중받으면서 그런 게 사실 문제라서 제가 청년 정책 지긋지긋하다고 한 얘기는 청년 정책이어서 되는 게 아니라 불평등 해소 정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지 일각에서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아니 2030들 너희가 뭐라고 4050도 힘들다. 6070도 힘들다. 사실 안 힘든 세대가 어디 있어요. 맞아요. 근데 청년이 중요한 거 맞죠. 맞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2030들만 정책하면 당연히 이 정책에 대한 반발을 사지 않겠어요? 근데 청년들은 그걸 좋아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너희 잠깐 청년 세대에 월세 좀 지원해 줄게 아니면 뭐 어떤 것 좀 지원해 줄게 뭐 좀 해줄게 이거 잠깐의 선물일 뿐이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사회 내가 미래를 안정적으로 꿈꿀 수 있는 사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집 이런 것들을 원한다. 네. 그리고 이 요구는 40대, 50대, 60대, 70대도 똑같은 불평등 구조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는 방향의 구조적 대책이 되면 청년들도 따라온다라는 게 제 고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혁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분노, 정말 이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전 세대에 걸쳐서 다 있는데 무슨 청년들한테 뭐 콩알만한 선물 준다고 해서 이게 당장 언발의 오줌 누기시가 아니냐. 그따위 거 하지 마. 전반적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어. 혁명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선거를 치르면서도 많이 느낀 것이지만 청년 세대를 한 그룹으로 보고 모두에게 사랑받기 위한 정책을 하려고 하면은 전 영원히 이거는 불가능한 영역이고 어느 세대에서나 그랬듯이 청년 세대에서 가장 지금 소외되고 불평등의 피해를 보고 있는 층은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타겟을 정하고 여기가 정해져야 중도도 확장할 수 있는 거고 외연도 확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자리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지 어디로 나갈지를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청년층을 하나로 묶어서 보는 이 시각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고 여기서부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 불평등과 이 격차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사회적 역량을 지금 다 총집중해야 될 때다. 그래야지 이게 뭐 표를 몇 장 더 받아오는 문제를 넘어서서 세대 전체가 아까 극우의 주류화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답이 없게 되면 극우가 계속 주류적인 힘을 얻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글로 쏠려가지 않게끔 방파제를 세운다는 마음으로 이 불평등이나 주거 문제나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사회를 지금 구조조정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새로운 아젠다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경쟁하고 서로 치열하게 논쟁으로 붙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2010년대 초반에 민주당이 그 무상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어떤 진보 정당들과도 같이 연대를 맞습니다. 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했었던 시기가 민주당이 저희 세대에서 사회적 아젠다를 주도할 수 있는 어떤 숙권 가능한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계속 쌓아왔던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때는 새누리당 지지한다고 하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됐지만 굉장히 뭔가 덜 힙하고 이상한 사람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비주류 정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가서 무언가 캠페인을 하기도 좋고 수용력도 혹시 높았는데 지금 이게 완전히 역전된 거지 않습니까?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떤 투표의 2020년대 이후에 어떤 경향성이 지금 하나 생기고 있는 건데 20, 30대에서 어떤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을 것 같고 투표장에 그냥 안 나가버리게 되고 이런 경향이 이렇게 계속 쌓여서 한 10년을 형성하게 되면 지금의 10대부터 30대까지의 어떤 한 세대의 일생의 투표 경향성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라서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가야 된다.